안녕하세요. 이 논문은 아파팅립의 논문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공부도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서드에 보면은 investigator initiate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상시험은 주체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의뢰자 주도 임상이 있고요. 요거는 스폰서라고 하고요. 연구자 주도 임상이 있습니다. 요거는 investigator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금 본 아파티니 논문이 바로 그 investigator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럼 얼핏 보면은 의뢰자, 연구자 이제 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의뢰자는 의뢰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스폰서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주로 제약회사입니다. 그래서 제약회사 주도로 진행되는데 왜 제약회사로 주동되냐? 제약회사는 돈을 버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신약시장 진입, 급여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또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글로벌 다국적 회사가 많잖아요. 그 자금력이 빵빵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많은 연구비 투입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HLB의 NJ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그 스폰서가 엘레바로 되어 있잖아요.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임상을 이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의뢰자 주도 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연구자 주도 임상이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제약회사의 수익 창출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에 관심이 있는 회사들이 좀 펀딩을 해주지 않을 경우도 있겠죠. 물론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 펀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의뢰자 주도 임상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 목적이다 라고 이제 구분하면 되겠고요. 연구자 주도 입상은 학술적인 목적이다, 공익적인 목적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의 목적이 이제 시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이 이제 다른지 구체적인 예시를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운데요. 일단은 이제 임상 시험을 해야 된다는 것에는 모두가 다 이제 동의를 할 겁니다. 뭐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이제 치료하고 싶은 그런 마음, 환자 입장에서는 좋은 신약을 내가 먹고 싶은 마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신약 개발해서 이익을 올리고 싶은 마음, 정부 입장에서는 뭐 국부를 창조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다 각자 목적은 다르지만은 임상시험을 하는 것에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방법론의 차이는 이제 전혀 없습니다. 차이점은 그 각자의 의도, 목적에 따라서 어떤 임상시험을 하는지가 이제 갈리겠죠. 첫 번째 이제 사례 같은 거를 보면요. 연구자 주도 임상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이익과 이제 무관하잖아요. 학술적 성격의 연구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상황을 보면요. A 항암제, B 항암제가 있는데 둘 다 이제 FDA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쪽 제약사들 다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더 이상 이제 임상을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의사 입장에서, 환자 입장에서는 A약이 더 나은지 B약이 더 나은지 그런 것들을 비교해보고 싶겠지만은 그런 A랑 B를 비교한 임상시험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플라시보군이랑 이제 A 항암제 또는 기존에 이제 스탠다드하게 사용하는 거랑 뭐 A 항암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이렇게 두 개 쓰지는 않거든요. 둘 다 이미 시장에 진입해 있는 상태인데 굳이 둘을 비교해서 한쪽이 만약에 더 안 좋다, 더 좋다 그러면은 타격이 가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제 환자나 그리고 의사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알고 싶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학술적 성격의 연구인데요. 만약에 임상을 해서 A가 더 좋다고 된다면은 그 표준 치료가 A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의뢰자 주도 임상 같은 경우는 희귀한 질환에 이제 임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회사들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윤이 많은 쪽, 그러니까 파이가 큰 쪽으로 임상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HIV NG 스터디만 해도 위암 쪽으로 했었잖아요. 뭐 위, 폐, 간, 뭐 이렇게 큼직큼직막한 데 하는데 희귀한 데는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 관심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윤이 많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희귀질환 앓고 있는 환자들한테는 자기한테 이제 기회가 오지 않을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연구자가 이제 주도해서 임상시험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의뢰자 주도는 이제 돈이 되는 것들을 하고 연구자 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술적인 목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펀딩을 받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가가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세션들도 일어나고 있는데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및 공익적 임상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국내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 문제점과 개선책. 그래서 장점은 아까 봤듯이 제약회사가 상대적 관심이 없는 분야에서도 이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는 자기들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기를 원하잖아요. 그에 반해서 연구자 주도는 이제 과학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재평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목적.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펀딩을 받기 어렵죠. 그래서 국가 차원의 펀딩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또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요게 연구자 주도 임상이었잖아요. 보면은 코호트 스터디
보면은 요런 거 이제 잘 들어보지 않았을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한 것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아파트님만 이제 하는 건 아니고 뭐 다른 회사도 이제 연구자 임상 FDA 승인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가 있네요. 똑같은 적응증에 대해서 편평세포선 여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회사들이 관심이 없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의과대학 강현석 교수의 연구자 주도 임상으로 진행이 된다. 전 세계적으로 6번째로 흔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50만 명 이상 발병이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또 이제 진행을 해보면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해서도 이거 이제 비율이 나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가 이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은 연구자 주도 임상 시험이 뭐 요거 71%, 스폰서가 29%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제 상대적으로는 산업체가 주도하는 SIT가 더 많다고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 주도 연구는 이제 줄여서 IIT, IR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뭐를 줄인 말이냐, 요게 그 뒤에 이제 트라이얼이라는 말이 붙으냐, 스터디라는 게 붙으냐, 리서치라는 게 붙으냐, 거기에 따라서 줄임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SIIS, IIR 이런 식으로 이제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스터디, 리서치, 뭐 그 다음에 그 뒤에를 바꿀 수도 있지만 앞을 인베스티게이터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뭐 다양한 조합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단어를 쓰든 이제 핵심은 그 상업적인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제약회사, 그게 아니라 독립적인 연구, 학술적인 연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 주도 IR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보통은 이제 허가를 받을 때는 이제 일부 국가, 모든 국가를 하지 않잖아요. 그 HIV 엔젤 스터디 같은 경우에도 그 전 나라를 하진 않았습니다. 딱 그 주요한 나라들을 이제 해가지고, 물론 이제 많은 나라를 이제 최대한 넣었지만은 그 빠진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 크라이테리아에서 빠진 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에게 쓰기에는 이제 근거가 없잖아요. 그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다를 테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효과랑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그거랑 이제 비슷한 게 이번도 마찬가지죠. 뭐 다시 검증할 수도 있고, 요 임상시험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환자군에서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 뭐 역학이나 치료 패턴에 따라서 그 새로운 적응증, 용법, 용량, 뭐 병역치료 가능성을 탐색하는 경우, 이럴 때도 이제 사용한다. 그러니까 제약회사는 가장 그 수익이 많이 나는, 파이가 큰, 그리고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그런 선별된 환자, 통제된 환경에서 임상 진행하기 때문에 빠진 곳곳에 빈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퍼즐들을 맞추기 위한 게 바로 이제 학술적 연구인 IR이라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토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요, 그 아파티닙의 그 연구자 주도 임상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항서제약이랑 HIV 같은 경우에는 큰 파이가 있는 큰 시장들을 노린 그런 임상시험을 하지만은, 이런 임상 시험들이 이제 쌓이면서 그런 빈틈들, 빠진 부분들, 퍼즐들을 맞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뭐 효능이나 안정성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이제 쌓여가니까 그 약에 대한 데이터가 이제 빠진 곳 없이 굉장히 풍부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치를 이제 또 여기도 이게 말해주고 있는데, 제약회사가 모든 근거를 생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환자 로컬 관점에서 근거, 지식을 보완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풍부하고 균형 있는 학술 근거를 이제 바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약회사가 하는 거는 이제 스폰서라고 되어 있었죠. 또 제약회사가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을 이제 많이 하는데, 뭐 줄여서 이제 컴퍼니 스폰서 트라이를 해서 CST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빠진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IIR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IIR 연구자를 책임 연구자라고 해서 Principal Investigator라고 합니다. 저번에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는데, 일단 감사 인사를 드리고, 항상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은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까지 이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